자,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요. 사용 급수는 FAT 1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회사 코드 쪽에 돋보기 모양 있죠? 클릭해 주시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네, 프로그램을 방금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 등록 메뉴를 먼저 선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가지고요. 자, 코드 번호를 입력해 봅시다. 책 페이지 보시면 3000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회사명은 주식회사 3일패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그대로 치는 것입니다. 네, 법인이고요. 사용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회계 연도는 6기라고 되어 있죠. 6기이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시다. 106-81-1963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도 마찬가지로 110-111-063-4752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성명 김민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자 주민번호는 나와 있지 않군요. 사업장 주소 입력합시다. 자,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이고요. 용산구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강대로 117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전화번호 나와 있으면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02-3489- 310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패스 번호도 그대로 입력합시다. 02-3489-314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업종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책에 나와 있지 않네요. 넘어가시죠. 업태, 사업의 형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은 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판매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세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용산세무서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용산세무서장이라고 해가지고 도장 찍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용산세무서에서 네,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설립연월일 보시면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은 같다라고 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연월일인 2017년도 11월 17일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입니다. 세금을 만약에 환급을 받는다면 다음에 계좌를 입력하라는 내용이죠. 네, 신한은행 용산지점 해가지고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신한은행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점에다가 용산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합시다. 250-202-57312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추가사항 들어가시면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네. 메일로다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담당자 이메일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일 빌 365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사이트죠. 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사항 쪽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군요. 자, 그리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이제 3일 패션이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일 패션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설정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사실 때 그 설정을 해 주잖아요. 만약에 자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천지인 자판이 있고요. 키보드 자판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을 설정해 주는 메뉴입니다. 환경 설정 메뉴 들어오시고요. 자, 회계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첫 번째 거 회계의 1번 기본 계정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네, 매출 쪽은 상품 매출 잘 되어 있고요. 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잘 되어 있고 매입 쪽 상품 잘 되어 있고요. 매입 재무 네, 외상 매입금 잘 되어 있습니다. 수행 2번 보시면요.
채권,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고쳐 주셔야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돋보기 모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군요. 네, 미지급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회사하고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주고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으시면은 일단은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조회 쪽이 있을 거예요. 네. 조회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상태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를 조회를 해보면 이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오셔가지고, 자, 1번 탭이 있고요. 금융 탭이 있고, 카드 탭이 있는데, 1번 탭은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처 입력하는 것입니다. 네, 코드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상호명 입력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대표자, 네, 김행복 씨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엔터 치게 되면 전체 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여부 동그라미 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밑으로 넘어가지게 되거든요.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 탭 키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사항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를 입력해야 될까요? 업태를 일단 입력하시면 되겠죠. 사업의 형태는 도소매이고요.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종목은 의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편번호는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 표시 버튼 눌러주시고, 자,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 11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어디다가 입력하는 거죠? 네, 추가사항 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담당자 메일 주소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줍시다. 네, 선택해 주세요. 요거 버튼 눌러 주시고, 네, 빌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게 되면은 넘어가지게 되고요. 네. 또 다음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2번입니다. 1002번 가시면 주식회사 데일리룩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대표자명 입력하시고요. 전체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 동그라미 탭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업태, 사업의 형태, 도소매고요. 종목,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은 의류가 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네, 물음표 표시 눌러도 되지만 F2 동키를 눌러도 됩니다. F2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서울특별시 중구 세문안로 24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담당자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쪽에 있겠죠. 담당자 메일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003번부터 멋쟁이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3번, 1004번, 2001번, 2002번, 2003번 여러분들 일단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돌리기로 할게요. 3배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3001번 오상식 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네요.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금융 쪽입니다. 자, 금융 쪽은 자, 일단은 국민은행 당좌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 탭에 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대로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 쪽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 1번 당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의 차이가 있는데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출금이 되는 통장이고요.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은행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오른쪽 상단에 기능 모음 키가 있을 겁니다. 기능 모음 눌러주신 다음에 은행 등록을 클릭해 가지고 은행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100번 국민은행 입력하시고 200번 신한은행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계좌 개설점 해가지고 물음표 표시 눌러주시면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방금 전에 입력한 화면이 나오죠. 네, 요거 원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돼 가지고 네,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카드 입력해 볼게요. 네, CT카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옛날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신한은행 쪽에 카드 번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정호표 확인하시고요. 카드 번호는 네, 입력하시고 매입카드 결제일 30일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민카드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번호가 있네요. 매출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요, 우리 회사 자차 있죠? 자기가 소유한 회사 차량, 자차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항목이에요. 사실상. 자, 이쪽이 법인세 쪽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법인세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용차를 그냥 관리하는 메뉴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가상각비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또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회사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법인세 내용하고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 물음표 표시 눌러주시고 차량 운반고로 네,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산 구분 전체 엔터 누르신 다음에 네, 코드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2001번 해가지고 자산명 승용 2461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취득일자 입력해 주시고 자, 오른쪽 버튼 오른쪽 탭키 들어가가지고 기초가액 있죠. 기초가액 9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말 삼각 누계획은 없네요. 그리고 엔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고 삼각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되어 있죠. 네, 1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1번으로 고쳐주시고 내용연수 예상사용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으로 고쳐주시죠. 그리고 경비구분 보시면 밑에 쪽에 나와 있어요. 네, 경비구분 0번, 800번대 입력해 주시면 돼요. 300번대 같은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다가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101번 해가지고 차량 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차종 입력하시고 그리고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고요. 사용 오른쪽 가신 다음에 계정 과목 뭘 사용할 것이냐, 차량 운반구 사용할 것이고 고정대상 코드 쪽에 오른쪽에 물음표 모양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입력한 내용이 연동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경비 구분 800번대 맞고요. 네, 명의 구분 회사 차량 맞고 그리고 임차 기간, 만약에 차를 빌렸다면 여기다가 기간을 써주는 건데 차를 빌린 게 아니죠. 네, 구매를 한 것입니다. 기초 주행거리 200km 써주시면 되겠고 보험 가입 여부, 네,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0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기간이라고 돼 가지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숫자 아무거나 찍으신 다음에 852번을 눌러주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지게 됩니다. 계정 과목 단어의 이름을 바꿉시다. 네, 협회비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경비 구분은 4번 경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현금 적유가 있고 대체 적유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현금 적유는 왼쪽 칸에 있고요. 대체 적유는 오른쪽 칸에 있어요. 현금 적유에다가 1번 입력하신 다음에 협회비 현금 지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유 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01번 협회 및 미지급 해가지고 띄어쓰기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행 2번입니다. 103번 전도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103번 소액현금이라는 단어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름 바꿔봅시다. 아무리 써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금이라는 단어가 빨간색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꾸려면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컨트롤하고 F1 같이 눌러주시죠. 컨트롤 F1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소액현금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즉 검은색 계정 과목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빨간색 계정 과목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F1 꼭 기억해 주시죠. 자, 그리고 숫자 아무거나 찍으신 다음에 821번 눌러주시면 821번으로 쭉 내려가지게 될 겁니다. 자, 보험료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리 항목을 수정을 하래요. 자, 관리 항목에 더블 클릭 눌러주시거나 탭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 눌러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32번 업무용 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네, 업무용 자동차 관리를 하겠다. 네, 동그라미 사용 여부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822번 차량 유지비 역시도 네, 관리 항목에 더블 클릭 눌러주신 다음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겠다. 동그라미 표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항목 네, 이렇게 늘려보시면요. 네, 업무용 승용차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